예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4월도 벌써 훅 가고 있네, 그죠? 네, 반 지나가고 있죠. 반 떴어요, 그러니까. 네. 4월 초에 4월 흐르면 어떻게 될까? 4월 첫날 참 좋았거든요. 좋았죠. 첫날 하루 올랐어요. 그래서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웬걸 뭐 울퉁불퉁하면서 지금 4월 중순 지나서 후반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는 건데 당장 최근에 국내 그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환율 상승 원화 약세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뭐 과거 같은 역대급 금융 글로벌 위기도 아닌데 한 3번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1,400원을 가고 이게 뭐지? 뭐 그러면서 그죠? 네네. 또 금통위가 있으면서 오히려 금통위에서 뭐 원화 약세를 용인했느니 이러면서 그죠? 네. 환율이 지금 하게 그립니다. 네. 맞아요. 이게 용인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이 헷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금리를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빨리 안 내려도 우리는 금리를 필요에 의해서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그는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전처럼 원화가 약세돼서 1,400, 1,430 이렇게 내뜨지 않았습니다만은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 즉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우리만의 이슈가 되면은 위기로 번질 수 있는데 이 글로벌에서 강달러라는 하나의 똑같은 주제로 오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슈라 그러면은 한국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아주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결돼서 올라가는 거면은 그 심각한 정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엔화가 153 그렇죠. 위안화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나만 52점이 아니야. 쟤도 48점. 그런 갱캠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위안하고 넘기기에는 그죠? 네.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또 스탠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했어요. 금리 인하를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것을 시그널이라고 깜빡이라 표현했는데 금리 인하에 할 수도 있다는 그 깜빡이를 그렇죠? 깜빡이를 언제 킬까 말까 그걸 생각 중이라 그랬어요. 참 말을 잘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생각할 게 있는 거지. 미국이 내려 우리가 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 내리는데 뭐. 미국이 안 내리면은 금리 인하를 언제쯤 그런 시그널을 줄지 아직은 확정을 안 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0bp인데 뭐 차이가 그죠? 네, 엄청나죠.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더 내려? 못 가죠. 그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그죠? 지난번에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내렸잖아요. 유럽도 6월에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로존은 자신감이 있는 모양인데. 자신감이 있다기보다 또 물가가 잡힌 쪽이 하나 있고요. 그 고금리를 못 건드리는 두 가지 측면. 국가마다 다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확신하면은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유럽 내는 선택을 한 거라 봐요. 근데 미국은 그게 정치 여건 해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저스티파이가 충분히 안 되면 못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금리를 사실은 올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인플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PF라든지 기타 등등 그 부작용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나중에 부메랑이 있을지 진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에 부작용도 꽤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리는 게 진짜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깜빡이를 줄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달러 오늘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1480 내려가 있습니다만 1400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가 건드려지면은 나쁘게 건드려지면 언제든 다시 1400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구두 개입을 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주시장에 잠깐의 생각할 그러니까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거리를 준 거는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올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엄청 샀잖아요. 많이 샀죠. 19조, 18조. 네, 네. 그동안 사실 몇 년 동안 엄청 비워놨다 그죠? 맞아요. 미친 듯이 사실은 AI에 따른
글로벌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죠? 맞아요. 하이닉스를 먼저 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역시 한국을 사면 삼성전자를 사니까 맞아요. 엄청나게 샀는데 사실 환플레이를 하면 환율이 낮을 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330원 이때 계속 사들어왔는데, 그죠? 60까지도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간에 1,390원, 1,400원에서 그때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을 자극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자극을 하려다가 잠깐 멈춘 거예요. 오늘 상황 다시 사거든요. 네. 오늘 얼마입니까? 아까 아침에 왔을 때 아마 기천원, 5천원, 6천원 이렇게 산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 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미국장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장도 두 가지 팩터는 좋은 게 있었죠. 원유가 유가가 내려갔고 그건 재고가 올라가고 전략 비축률 풀 수도 있다고 그러고 생산성이 좋아졌다. 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유가가 내려갔어요. 아직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붙지 않으니까 내려갔고. 다행이에요. 예. 유가가 여기서 막 급등해 버리면 정말 부담이 그렇죠.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긍정적이 있었고 환율 국채 수익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국채 입찰이 의외로 물량이 많지 않은데 수요가 붙어갖고 이게 금리가 너무 심하네. 더 이상 안 하겠네. 그래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두 가지는 분명히 포지티브한데 반도체가 워낙 그 실적 ASML을 핑계를 대가지고 확 빼는 바람에 대한민국 장이 어떻게 올라갈까 궁금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톤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오늘도 TSMC 실적이 지금 곧 나오니까 그렇죠. TSMC는 ASML하고 달리 긍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인 톤을 오늘 좀 우리는 더 어저께 미리 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한 5천억 사고 있습니다. 합해서 5천억? 네. 선물도 8천억 정도 사고 있고요. 딱 그 정도네요. 네. 환율이 1,480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전망하기 전에 하나 또 얘기할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네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약할 거란 얘기를 했고 밸류업에 관한 것들이 정책 모멘텀을 좀 잃을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어제는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자리를 옮길 것이다. 썰이지만 그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밸류업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종합과세 그죠? 네, 금투자 소득세, 금투세 매긴다 이런 것들로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알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르텍스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보르텍스라는 게 이제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소용돌이는 좀 이렇게 정신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국내는 정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보르텍스 소용돌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용돌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국 금리 인하가 맥스 둘이고 두 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환율은 요금 내려와서 다행입니다만 보르텍스가 총선 이후에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지속적인 동력이 받고 있느냐 헷갈린다 그러면 그게 리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2,700, 2,800 하러 갈 것 같았는데 마치 삼성전자가 바로 8만 원, 9만 원 갈 것 같았는데 단기에 맞바람을 부딪히게 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다시 지금 2,600도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행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800을 목전에 두고 그죠? 물러났죠. 네,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600을 한번 깼습니다. 그래서 어제 깼다가 올라와서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3,000 이상으로 증권사 목표 올린 적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서 하반기에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근데 지금 2분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특별히 그죠? 5월, 4월, 5월 여름도 우리나라도 여름장 별로 안 좋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세리메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나요? 저는 봤을 때 2,600, 2,700이 지금 딱 적정한 것 같아요.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상대로 나온다. 엄청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2분기 가이던스 줘야 되니까 이 정도면은 실적은 오케이. 당분간. 근데 환율 1,380 이상 가지 말아야 되고 국채 4.5 이상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를 5월 달에도 연달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금리 인하는 2번이면 오케이. 한 번이면 한 번 더 조정. 금리는 한 번이면 한 번 더 조정. 2번이면 불안하더라도 그냥 끌고 간다. 그러면 환율 1,480, 국채 4.5%,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어떤 합의
아니면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가면은 저번에 우리가 2,800 근처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가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낙관할 수 없다. 언제든지 2,700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네, 2분기 코스피 전망을 2,560에서 네, 2,800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2,560에서 800이고 네, 얼마 전까지 2,580까지 갔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서 선호 이건 제가 한 건데 투자할 만한 지역 섹터 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하면은 한국대만을 둘 중에 하나 내지는 둘 다 포지션을 해야 돼요. 근데 장이 매크로가 안 좋게 되면은 한국 테크, 대만 테크 쪽하고 미국하고 인도 쪽하고 이게 양쪽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국, 인도를 선택할 것 같고 테크의 시클리컬하고 AI 수혜라는 개념에서 그 레버리지를 본다면 한국 대만을 사야 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대만은 뭐죠? 환율도 이슈가 되고 각각의 나라에 대한 특성이 있으니까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보면 지진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미국, 인도가 저가 매수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4.5% 국채 수익률 이하, 환율 1,380 이하,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두 번을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또 한국 대만이 나아질 수 있는 이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섹터는 너무나 분명해요. 반도체, AI 약간 섞여 있는데 원자재. 아직 유가 그 인플레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원자재 그다음에 반도체는 관계 없으니까 실적만 잘 나오면 결국은 좀 간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다크호스는 플러스 알파를 뭐로 내냐는 건데 한국은 딴 나라 없는 기업 밸류업 이게 힘이 되면은 2,8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힘을 못 받으면은 2,800이 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방사제는 또 그 사이에 틈새를 노리는 이런 형국으로 갈 것 같고 이 모든 전제는요. 중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전이 안 된다는 거고요. 확전이 되면 이거 2,520까지 2,500 초반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그래 2,600은 지키고 2,800은 만만치 않고 이런 박스권이 아마 7월에 금리 인하인지 9월에 금리 인하인지 그거 확인되는 시점 5월 6월 지나갈 때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2분기 전망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심적인 섹터는 AI와 반도체고요, 그렇죠? 원자재까지. 네, 원자재까지 네.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눈여겨볼 쪽이 조선방산, 네, 조선방산 밸류업인데 네. 방산은 오케이. 왜냐하면 뭐 워낙 지금 전쟁이 뭐 여러 군데 다 있는 그러니까요. 금방 안 끝날 것 같죠. 네. 확전이 안 된다고 끝난다는 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출주인데 조선은 글쎄 실적이 좋은데 사실은 모르는 게 있죠. 그 자체는. 네. 그래서 이건 환율도 효과는 못 받아요. 네. 환율 효과는 자동차 받거든요. 조선은 옛날에 받은 수주가 지금 발행되는 것 때문에 환율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선이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주식 실적 자체 지금 하면은 사실은 기업별을 빼고 나면은 조선주하고 반도체하고 화장품 여기 화장품 안 넣나요? 그 정도거든요. 예, 섹터가 좀 작아서 화장품 안 넣습니다만 네. 화장품도 다크호스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 뭐 바이오는 빼고 라도 네. 로봇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네요. 금리가 인하가 빨리 돼야죠. 금리 인하가 빨리 되면 좋을 게 많죠. 네. 제약 바이오 날라가고 2차 전지도 넣어야 되고 오늘 2차 전지 많이 센데 근데 이제 모든 것이 금리 인하가 7월이 아니고 9월일 수 있는 가능성을 넣고 생각하면 실적주 아직 고금리주 그다음에 정책주 이런 거가 조금 더 낫다고 본 건데 이 트렌드가 바뀌면 금리 인하가 7월 달은 확실해. 그리고 두 번은 해. 그리고 환율도 1,300 한 3, 40대 그러면 이제 여러 섹터들이 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러면 2,800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믿을만은 반도체예요, 그죠? 흔들려도 반도체고, 근데 반도체 삼성전 실적부터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실적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추정치가 어떤가요? 하이닉스 추정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미스하면은 많이 빠질 것 같고 이번에도 삼성전자처럼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면 여기다가 그러면 주가는 20만 원이 가는 거죠. 안 착할까요? 하여튼 이 짤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뭐 1조 7, 8천원, 1조 9천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대부분이 2조 이상 나왔어요. 제가 본 것마다 3개 정도는 2조 이상 나왔어요. 심지어 2조 6천원까지인가 2조 5천원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레벨도 그 레벨이지만 이익 전망치들이 엄청 빠르게 올라간다는 게 더 특이한 거잖아요, 그죠? 뭐 엄청나죠. 일주일 단계 며칠 상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예. 2조 이하면 실망이다. 예. 이렇게 심플하게 할게요.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2조 중반 비슷하게 2조 한 4, 5천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강하려면 실제 발표되는 날 25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아침 9시인가 10시 발표되고요. 실적의 변수는 얘네가 매출의 70% D램이에요. D램도 중요한데 애널리스트 예측한 거 보니까 D램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률 아니면 출하 증가율은 크게 차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낸드 매출 30% 차지하는 낸드가 얼마 전 몇 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30% 50% 적자였거든요. 근데 랜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삼성전자 실적 보면 랜드도 이제 플러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D램을 앞서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이익률 측면에서 OP 마진은 삼성이 한 25% 28%면 하이닉스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마진은 더 높습니다. 아마 영업이익 규모도 하이닉스가 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낸드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낸드에 대한 예측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20%, 누구는 30%. 아니 10%는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출하량도 누구는 마이너스 4%, 누구는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1조 8천억이 나올 수도 있고 2조 6천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쌓았던 재고가 얼마나 있어도 갖고 그걸 미리 손실 날 거를 얼만큼 충당금을 쌓았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가르쳐주는데 그럼 손실 난 걸 충당금 쌓았는데 가격이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가면 그걸 다 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삼성에도 그게 변수가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변수가 되면 이거 3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은 편차가 크구나. 편차가 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기대감이 높다는 게 좋지만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는데 약간 미스나게 되면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HBM 시장이 워낙 좋고 그죠? 네네. 그걸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던 거고 네네. D램도 좋아진다. D램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뭐 노트북 같은데 우리 네. 그죠? 뭐 휴대폰에 갖고 하는 PC 거고. 서버. PC 서버 그죠? 낸드는 휴대폰에 우리 그 각종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저장해 놓고 우리는 휴대폰을 끄더라도 누군가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파워를 끄더라도 항상 저장하고 있는 거는 낸드라는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D램은 막 작업할 때 우리의 작업 지시를 순간순간 계산해서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들을 이제 D램이라 하죠. 네. 그렇게 다릅니다. HBM은 어떻게 될까요? 워낙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지금 뭐 자존심 구했지만 따라받으려고 다음 단계로 그렇죠. 간다는 거고 네네. 마이크론도 이제 하겠다고 하고 그랬죠.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마이크론이 한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하루 정도 주가 밀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하루 정도 네. 4%가 밀렸다가 바로 올라왔죠. 아니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네.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수요가 늘어나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업체의 신뢰도의 측면에서 고객, 엔비디아 측면에서 벤더를 세컨 벤더, 서드 벤더를 올 때 이게 일반적인 PC 소켓 꽂듯이 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벤더하고 두 번째 벤더하고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네.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들어오더라도 하이닉스가 실수를 하지 않나 수율이나 문제 근본적으로 잘하는 거에서 실수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에서의 마켓 쉐어가 확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죠. 여기에 인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동행해서 올라가는 거인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우리 한 PD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그 빅파이를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영업이익을 60%씩 해서 독식을 해. AMD도 그렇고 뭐 기타도 따로 없죠.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뭐 하는데 그 엔비디아 놀겠냐고. 놀겠냐고. 그러니까요. 항상 1등이 놀면 붙잡히는 거지만 1등도 먼저 앞에 자리에서 개발하고 계속 치고 나가기 때문에 2, 3등이 뒤집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게 거리가 이게 뭐 마켓쇼 30%하고 24%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차이가 엄청 클 때는 마치 TSMC하고 파운드리하고 삼성전자하고 규모가 1대 5입니다. 삼성전자가 10%가 연이 1대 6이 됐어요. 그런 엄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HBM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파운드리의 투만큼 엄청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큰 실수를 하지 않거나 무슨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금방 바뀌지 못하고 보통 반도체 바뀔 때는 차세대 버전이 나올 때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년이고
그럼 아마 그런 액티비티는 올 말 정도에나 보일까 말까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 이슈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잘못됐거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열심히 수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이 1%, 10%인지 20%인지 모르는데 그걸 50%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데 하이닉스는 워낙 많은 걸 기대가 높았다는 것 때문에 수치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 시장에서는 뉴스에서는 기자들은 맨날 삼성전자 가지고 뭐 7만 전자 다시 들어왔다, 8만 전자 됐다, 9만 전자 그 얘기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기사거리는 그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요. 계속 삼성 아무것도 몰라서 쓸 수 있으니까. 7만 9,900원 되면 7만 전자로 다시 회기 망했다 이러고 그러죠. 8만 원 올라가면 이제 9만 전자. 근데 어쨌든 실제로 더 핫하고 수익 내는 건 소부장이란 말이죠. 소부장 아시는 분들은 그죠. 네. 소부장에 가서 탄력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들 좀 점검하죠. 일단 가장 사실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데는 한미반도체. 시가총이 가장 크니까. 한미반도체는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러시가 왔어요. 현대차증권의 곽 애널리스트가 26만 원을 쳤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샀을 때 바로 떠나가지 말고 그거는 좀 숨고르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목표 주가 연자로 한 몇 개월 지금 3개월, 4개월 사이에 3번 오르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떨어지죠. 세 번째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올랐으니까 밀려서 목표 주가 올렸을 거고 그렇죠. 왜 3개월 동안 왜 3번 올려요? 처음부터 못 보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비제비했다 갑자기 좋아진 건가? 그리고 3번 올릴 때는 처음에는 안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표 주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추정이 수반돼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번 케이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6만 원 제시한 거는 이분이 한 내년도 실적의 PER 한 70배 중반을 친 거예요.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 이전에 한 달 전에 목표에서는 58배였어요. 그게 20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50 몇 배? 현재 주가가 지금 주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40배 초반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뭐 엔비디아급이네. 엔비디아보다 비싸죠. 밸류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낮은 거니까 엔비디아보다 AMD가 비싸니까 그건 뭐 이상할 건 없는데 그래도 적당하다는 개념에서 7, 80배 주는 거는 아마 아직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나마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닝을 한 달 전보다 높이지 않았습니다만 마이크론에 들어가는데 마이크론의 포텐셜이 10% 정도가 아니고 캐파적으로는 10% 15% 안 가는데 삼성 하이닉스를 삼성전자하고 비등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추정을 했구나. 그럼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물량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거는 수익 추정에 넣지 않았어. 근데 그럴 가능성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7, 80배 한 거예요. 50배대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마켓쉐를 잃는 거잖아요. 삼성이 들어가기 전에 3등이 되든지 하이닉스가 빼지겠는데 하이닉스가 안 뺏기면 뭐죠? 삼성전자가 세 개 합해서 100 꽉 차려면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켓이 그렇다고 원래 우리가 2배, 2.5배 생산 늘어난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2.5배에서 2배가 4배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한미반도체 이걸 믿고 살려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다른 뷰를 가져야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커버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쉬어도 된다.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주식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세 번째 나왔을 때 이익 추정이 없으면은 잠깐 다시 한번 봐라. 한미반도체 6만 원대에서 많이 쉬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죠? 네, 여기서도 쉬어도 되지. 네, 한 2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죠? 만 원, 2만 원에서 6만 원 올라와가지고요. 그제 거기서 꽤 옆으로 이렇게 쉬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슈팅 나온 상황인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는 막 서둘러서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를 뚫는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한미가. 그럼 밸류에이션은 70배 이상 줘서 지금 목표 주가 말고 20만 원짜리는 갈 수도 있어요. 삼성을 뚫는다. 그렇죠. 삼성은 그걸 믿으시면 PER 60배, 70배 주고 따라가십니다. 삼성은 어디 대삼성 우리가 알아서 해. 아직까지 이런 것 같아, 그죠? 하이브리드 본 이거 안 하고 뭐 하이브리드 본딩 뭐 다른 걸 막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랑 손잡고 이걸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달라고 한들 한미반도체가 혼랑 주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삼성도 야씨 이거 뭐 체면 이거 뭐가 안 되겠다. 좀 줘. 네. 그래 버리면 뭐 ASML처럼 줄 쓰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8단 그 저기 HBM 네. 3E 말고 3는 일단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확정적인 물량이 나와야 되고 AMD로 하는 거. 그 말고 엔비디아. 5월달까지 확정을 줘야 되며 6월달도 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나서 내년을 바라보는 HBM 그 저기 다음 버전 그거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것이 수율이 올라가면은 뭐 자기네 지금 방식으로 한미반도체를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수율이 잘 못 올라가면은 한미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한미반도체 계속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한미반도체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유지되는 근거가 되긴 하죠. 근데 그걸 베팅해서 들어갈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목표 주가가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최근에 한 증권에서 27만 원을 불렀어요. 근데 주가가 오늘 모르겠는데 24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이미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3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하는 게 뭐냐면 레이저 가지고 웨이퍼 있잖아요. 커팅하는 장비. 거의 25만 원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4만 7천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별로 없잖아요. 단계 많이 올랐어요.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밸류에이션 하나만 아까 한미반도체가 아까 뭐 40배에서 50배 이렇게 70배 부르는데 지금은 50배가 아직 안 될 거예요. 주가적으로는. 근데 우리 얘네들은 이미 거의 30배 됐어요. 목표 주가 32배야. 그러니까 이걸 목표 주가를 의미 있게 올리려면 한 30만 원 이상 가려면은 한 40배 줘야 돼. 그러니까 40배 주면 쉬운 게 아니에요. IT 소부장이 30배도 사실은. 근데 독점적인 경우 이게 HBM 16단에서의 포텐셜이 현실화되면은 30몇 배 준다는 건데 이게 전제가요. 이게 고멀티브 되려면은 한미반도체처럼 증명이 돼야 돼요. 수치로. 아직 수치로 증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40배 갈 수 있어요. 근데 증명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걸 이 친구도 애널리스트도 40배 가까이 30만 원 중반하면은 현재 주가 25만 원이 좋잖아요. 아까 한미반도체 부르듯이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도 있는데 증명이 아직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보니까 40배까지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회사는 좋습니다. 레이저 가지고 커팅하는 커팅 장비. 그 다음에 뭐 다이시 하는 장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니언 장비도 있고 하다못해 유리 기판할 때 글라스 기판하에 그 드릴 뜨는 거 드릴러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근데 단점 뭔지 아세요? 한미반도처럼 심플하지가 않아요. 심플 투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컴플렉스 투 언더스탠드.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쉽게 못 가는데 넘버로 확인되는 게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될 거기 때문에 포텐셜은 매크로가 좋고 좋으면은 40배 갈 수 있습니다. 많은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견주면서 간다. 지금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두 개를 봤고요. 네. 그러면 소부장 전략이나 전략이나 관심주 종목이 여기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저기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있잖아요. 좀 못 간 게 흡프스프하고 HPSP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지분을 최대 주주 매각한다는데 바로 회사가 부인 공시를 바람에 좀 그렇게 됐는데 실적이 가장 안 좋아요. 상반기에. 그래서 주가 조정 받은 것도 5만 원대에서 한 20% 받은 것도 그 이유가 있는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진짜 M&A가 완전히 물고 나갈 것인지 그런 딜이 전혀 없었는지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바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선택지가 뭐가 있느냐? 삼성 하이닉스가 주가는 뭐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출렁이 쓰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높아지는 거는 명확관화하거든요. 최소한 한 2분기는 속도가 문제고 주가는 다르더라도 좋아지면은 투자를 하는데 엄청난 때 투자가 아니고 일단 소재에 투자하겠죠. 생산 가동률을 높이는 거예요. 가동률이 지금 정상화 됐을 거예요. 가동률 정상화해서 오더를 줬을 거라고요. 근데 오더가 줬는데 이 소재주들이 그 오더를 받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거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HBM이나 이런 팔팔 뛰는 주식 말고도 몇 가지가 있다. 근데 지금 벌써 방송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런 주식 올랐어요. 최근에 엊그저께 조정 받았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는 어저께 올라갔는데 동진세미캠,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스, ISC는 소재 부품인데 소켓, 테스트 소켓 이런 것들은 물론 주가들이 다 올랐습니다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흔들릴 때 매도하지 마시고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온디바이스 AI 되면은 이건 반도체는 아닌데 삼성전기도 조금 중기적으로 볼만한데 이게 탄력이 별로 없어갖고 어떨지 모르겠고 그래도 나는 장비주야.
소재주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아까 앞전에 FS 저기 뭐 한미반도체 뭐 저기 이오텍에서 얘기했잖아요. 40배 50배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PER 한 20배 정도 언저리 되면서 내년을 바라보면 더 큰 성장이 있는 거죠. 올해보다는. 그런 거는 EUV 우리 S 뭐죠? 뭐 저기 우리 ASML 할 때 그 EUV 장비에서 그 원판 마스크 뭐 저기 보호막 같은 거 그 펠리클이라는데 그 펠리클을 EUV 노광 공정에서의 그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그 국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SNS텍하고 FST예요. 둘 다 공통점은 삼성전자가 둘 다에 투자를 했어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SNS텍은 이번 3, 4분기에 FST는 3, 4분기 안에 사업 계획 같은 걸 발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게 잘 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고 STI는 아까 그 HBM 있잖아요. HBM 관련된 중에서 그 리플로우라는 저기 그 HBM 공정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많이 어저께 오늘 많이 갔네. 그나마 덜 간 종목에서 ST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TI는 원래는 그 중앙에서 그 가스, 화학가스를 그 전공정 공장에 공급해주는 CCSS라는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이라는 재미없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HBM의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하면은 좀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덜 오른 종목인데 약간 리스크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섹터 반도체 얘기를 해서 반도체 얘기만 오늘 딱 깔끔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